지구의 위치 정보를 광활한 우주 공간을 향해 발신하는 행위가 심각한 실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과거에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상상으로 치부되었던 주제였으나 이제는 철학적 탐구와 천체물리학, 윤리적 고찰이 겹겹이 얽힌 심오한 영역에서 깊은 울림을 낳고 있다. 이 문제는 지구 외 생명체 탐색 SETI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의도적으로 강력한 신호를 깊은 우주를 향해 보내는 적극적 SETI-METI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더욱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행성의 존재와 정확한 좌표, 그리고 생물학적 본질을 측량할 수 없는 미지의 우주에 드러내는 행위는 순수한 낙관주의 혹은 계산된 대담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생존의 본질적인 원리인 정보, 은닉의 필요성과 태생적인 취약성이 엄중하게 질문되고 있다. 강력한 전파 송신, 정교하게 암호화된 이미지, 혹은 수십 년 전에 발사된 보이저나 파이오니어 탐사선에 새겨진 물리적 메시지와 같은 게시 행위는 기술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앞선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스스로를 완전히 노출하는 행위이며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깨우친 자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선택이다. 이러한 적극적 발신 행위의 논리와 잠재적 결과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인류가 보낸 메시지의 본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최초의 의도적이고 강력한 송신은 1974년에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에서 발사된 아레시보 메시지이다. 지구로부터 약 25,000광년 떨어진 메시의 13번 구상성단을 향해 보낸 이 이진법 데이터 열은 프랭크 드레이크와 칼 세이건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단순한 인사를 넘어 인류의 본질을 응축한 내용이었다. 소수, DNA의 화학식, 인간의 신체 토해, 태양계의 구조, 아레시보 망원경 자체의 설계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적 의도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메시지는 그 정교함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면을 드러낸다. 이를 해독할 수 있을 만큼 고등한 문명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 생물학의 보물 지도를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문명이 선간 항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적극적 발신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송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수천 광년 밖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플라토 망원경 등의 성과로 인해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반대론의 대표 주자는 생전에 반복해서 경종을 울렸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였다. 그의 주장은 동물원 가설로 요약된다. 우주는 생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공간이며 더 오래되고 강대한 문명은 만난 젊은 문명을 이용하거나 아예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호킹은 이를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접촉에 비유했으며 역사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한 쪽이 언제나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사의 사례가 은하 규모에서 완전한 비유는 아니더라도 발전 단계가 다른 문명 간 충돌은 거의 항상 열의에 있는 쪽의 지배 또는 멸종으로 끝난다는 불길한 패턴을 보여준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송신과 응답 사이의 시간적 비대칭성이다. 만약 오늘 누군가가 아레시보 메시지를 수신했다 하더라도 그 답신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최소 25,000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응답은 적어도 25,000년 이상 전에 이미 선간 탐사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존속해온 문명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우주적 인식 지연은 대화의 실현 가능성과 무엇보다 그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우리가 대화하려는 상대는 동시대의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책이며 그 페이지에는 우리 자신의 파멸적 결말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적극적 발신을 옹호하는 측은 침묵은 사실상 공범이며 외계 지적 생명 탐사는 지성의 본질적 요구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보편적 지성 원리를 내세워 고등 문명은 원시적 공격성이나 경쟁을 초월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런 존재는 이미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섰거나 물질적 자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로 승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SETI의 선구자 질 타터 박사는 수동적 청취를 중시하면서도 두려움이 획기적 발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난 100년 이상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간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로 인해 의도적 강력 메시지가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의속적 노출과 의도적 발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위험한 오류이다. 과거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은 해상도가 낮고 에너지가 분산되어 선간거리에서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의도적 신호는 높은 정보 밀도와 좁은 대역폭, 집중된 전력으로 탐지와 해독이 훨씬 쉽다. 이는 폭풍 속에 종이 조각을 흩날리는 것과 금박으로 봉인한 편지를 선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의 차이와 같다. 위험성을 더 깊이 탐구하려면 가설적 고등 문명의 자원 소비 패턴과 사회 안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칼다쇼프 척도에서 타입 2 또는 타입 3 문명을 상정하면 타입 2는 모항성의 모든 에너지 출력 약 4 곱하기 10의 26제곱와트를 장악하고 타입 3는 은하 전체를 지배한다. 그런 존재가 반물질 추진이나 레이저 세일, 알쿠비엘의 드라이브 같은 시공간 왜곡 기술을 완성했다면 자원 수요는 우리 기준으로 무한대에 가깝다. 희귀 금속과 액체 상태의 물, 방사선이 조용한 은하 금방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표적이 된다. 지구 생태계의 취약성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태계는 GV형 항성의 좁은 온도와 대기 조건에서만 유지되는 극히 섬세한 균형 위에 있다. 비수계 용매 생명체나 극한 환경 미생물의 가능성은 연구되고 있지만 우리가 구현하는 탄소 기반의 다세포 복잡성은 우주에서 극히 드물고 취약하다. 이런 희귀한 생명의 오아시스를 우주의 잠재적 포식자에게 노출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도박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전략적 침묵을 현명한 기본 정책으로 보고 있다. 선간 게임 이론에서 이는 귀중한 자산의 위치를 숨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수동적 도청만 해도 상대의 성질과 기술, 의도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흔적은 드러내지 않으므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인식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발신은 전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파이오니어 10번과 11번, 보이저 1번과 2번 탐사선은 금도금된 플라크와 레코드를 실은 우주의 유리병이다. 현재 보이저 1번은 이미 선간 공간을 항행하며 인류의 상징을 싣고 있다. 은하의 광대함 속에서 이들이 외계 문명에 발견되고 해독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 영속성은 윤리적 난제를 낳는다. 전파와 달리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존속하며 발신자를 넘어선다. 영원한 증언이자 영구적인 초대장이다. 2025년 현재 외계 행성 탐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리고 지상 기반의 LT와 TIS 망원경 덕분에 이미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으로는 GJ2511c 행성 지구 질량의 4배, 항성 거주 가능 구역 내부, 18광년 거리와 HD 207094D 행성 647일 주기, 거주 가능 구역을 가로지르는 슈퍼지구, 20광년 거리,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 D, L9859F, 버나드 별의 세계 내측 행성 등이 있다. 이처럼 생명 가능 행성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무차별적인 위치 발신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상황에서 지구의 정확한 좌표를 발신하는 것은 과학을 넘어 정치적, 도덕적 과제이다. 우리는 인류와 생물권 전체를 대표하여 열정을 건 우주적 도박을 할 권리가 있는가? 초기 메시지의 순수성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레시보 메시지는 수학적 창가처럼 인류를 이상화했지만 전쟁과 분쟁, 사회적 분열은 철저히 숨겼다. 외계인에게 우리는 시인이 아니라 핵무기로 무장한 자멸적 종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구의 좌표를 발신하는 것은 고귀한 호기심과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추진되지만 실존적 위험을 안고 있다. 위협은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서부터 인식 격차, 기술 불균형, 소화 불가능한 지식에 의한 문화적 파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한한 대장간 속에서 생존이 최우선인 한 전략적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의 정점이며 생명에 대한 경외이다. 자위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완료되거나 고등 문명의 선의가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 우리의 보석 같은 좌표를 속삭이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유일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메시지는 희망을 전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새길 수도 있다. The shield is forged in agony.